조금 일찍 맞춰드릴게요. 내가 쓰레기 줍자라고 내가 안 버렸어요. 맞죠? 그 쓰레기 줍자 하면 내가 버리면 내가 왜 줬나? 이게 요새 아이들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이게 카타르하고 일본하고 2018년인가 9년인가 아시안컵 축구 결승전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결승전 졌어 카타르한테. 그 심판 특세 때문에 막 돈 심판을 매수했다 이런 말도 오일머니로 매수했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일본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분노가 나. 근데 라카루메 와갖고 이렇게 아랍어로 적고 아리가또 땡큐 잘 쓰고 간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갔어. 이거 루마니아 유로컵 축구 예선전에서 또 졌는데 라카루메 와갖고 이렇게 편지 적고 잘 쓰고 간다 청소해놓고 갔어.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다 부산하고 갔을 건데.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가르쳤을까? 예?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해요. 기본 생활 습관을. 이 기본 도덕 습관은 초등학교 때 배워야 돼요. 최소한 지 책상 치울 줄 알고 지 서랍 정리할 줄 알고 지 방 청소할 줄 알고 그거는 할 줄 아는 애로 키워야죠.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갤 줄 알고 쓰레기통 있으면 쓰레기통 비울 줄 알고 운동장에 휴지가 있으면 내가 버리지 않은 거라도 주울 줄 알고 그 정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가르쳐야 되고 선생님이 그걸 가르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지 그거 갖고 위로 넣고 비난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요새 왜 내 새끼 힘든 일을 시키냐고 내 망신이지. 예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저 뒤에 저 애를 보면 안 돼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저 앞에 서가 있는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약한 이를 짓밟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뒤에 자기가 있는 저 아이를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아이를 봐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준이를 앞에 세웠던 이유가 예준이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준이 뒤에 있는 이 아이들 때문에 예준이를 앞에 세웠던 거예요. 얘들이 어른이 됐으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애가 5살, 딸 둘 아들 셋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저는 딸로 키우고 아들로 키우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 내가 내 자녀로 키우지 않고 딸로 키우고 아들로 키우고 있었구나. 참 이게 나도 옛날 사람이라고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 노력을 해요. 지금 무슨 절대 차별 안 하려고. 이 여성 육아가 존중받는 나라인데 호주의 상원은 당당하게 저렇게 국회에서도 이렇게 육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다. 이유 여사님이 평생을 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해 사신 거예요.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없고 아니 물었겠어요? 이 여사님에게. 그 궁금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 남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민주국가가 됐으니까 여사님이 이제 공을 좀 인정해 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분이? 남녀가 평등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직 당신이 생각할 때 부족했던 거예요.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잘 사는 나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여성들이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녀님들 계시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아, 왜 제가 아직까지 이 말을 2026년에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 배에 이영상 선생님이 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옵니다. 저도 내 자녀가 교사를 하고 있지만 살아 돌아오길 원하지 않아요. 교실에 딱 서서 아이들 보고 있으면요, 교대를 다 졸업해갖고 교실 딱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가 배 아파 나 내 새끼도 아니잖아, 얘들이. 내가 피줄도 안 섞였어. 근데 이상하게 내 새끼 같고 잘 키우고 싶고 그런 욕망이 드는 직업이 이 직업이에요. 내가 100원 줬으니까 너가 나중에 어른 돼서 난 200원 줄 거야, 이런 기대도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내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고 애들 잘 키우고 싶고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게 내 책무인 것 같고 여기 서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이 직업이에요. 1000명 중에 한두 명 아닌 셈이 있어, 솔직히. 대부분이 다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엄마들이 안 믿어.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줘요. 과연 여기에 있던 선생님들은 내 새끼들이 우리 반에 죽고 있는데 살아 돌아올 선생님들 몇 명이나 될까? 장성초에 있는 선생님들 전멸합니다. 전멸. 그게 선생님이에요. 교권 침해에서는데 저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선생님이란 소리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세상이 잘 사는 나라하고 올바른 사회입니다. 스승님에 대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정말로 아동학대가 심했거든요. 저는 뚝 까먹고 하도 가난할 때 아버지한테 뚝 까먹고 그래갖고 이렇게 훔치고 도둑질하고 막 일이 컸어요. 진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대학교 내도록 막노동하고 목욕탕 저녁에 대중목욕탕 청소하러 다니고 학교 축제 때마다 부두 닦고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내가 선생이라도 먹고 사니까 그래도 도둑질 감옥에 안 가있고 우리 아버지가 내를 두들기면서 뚜까 패갖고 두들겨 패서 내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나도 우리 새끼들 말 안 듣는데 두들겨 팼어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저도 그 인권 감수성이 없었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두들겨 맞고 커서 나도 내 새끼들 두들겨 패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내 새끼들이 내 손자까지 두들겨 패겠네. 이걸 깨달았어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잘못은. 그래서 왜 했겠어요, 제가? 남자 아빠들 쉽잖아요. 제가 자녀들 불러놓고 옛날에 때리고 했던 거 다 사과했어요. 진심을 담았어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사과하고 나서 얼마나 달라진 줄 아세요? 제가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역사의 교류를 통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역사도 바꿔나가는 때가 돼요. 얘들의 목적은 뭐죠? 서울대 의대 보는 게 목적이죠. 공교육도 서울대가 목적인가? 공교육이잖아요. 스카이캐슬은 사교육은 서울대가 목적이 하더라도 공교육도 서울대가 목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이영상 선생님 장성초아이들 서울대 보내라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공교육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알파벳을 모르고 6학년인데도 분수의 나눗셈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교육이에요. 국민의 수준이 40%
40% 50%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권력을 쥐고 있어. 국민의 수준이 40% 50%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얀마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요. 국민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주면 조용해질 겁니다. 고문하고 사람 죽여도 미얀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국민의 수준이 한 60% 70%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의 수준이 내가 권력을 짚는데 60% 정도 되면 기자들을 딱 모아놓고 국민은 개돼지다. 저렇게 떠들어도 적당히 먹을 거 떠들어주면 조용해질 거다. 라고 서스럽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70% 되면 80%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쿠데타가 일어날까요? 국민은 개돼지란 말을 기자들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70% 80%까지 끌어올려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에서 세상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 불의를 보면 일어나고 잘못을 지면 너 그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달라고 공교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뭘 부탁해야 될 줄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뭘 요구하고 뭘 부탁해야 되는지, 세상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남의 어려운 아이들 손잡아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작은 거 하나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이러니인데요. 오늘 집사람 이야기하다가 오늘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국경연맹 회사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 그러면 거기 왜 기부를 해? 제가 교원단체도 많고, 저는 교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민주주의 뭐 노무현재단도 하고 있고 좀 우리나라에 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는지 물으니까 우리 집사람 말이 격한이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야 내가 좀 편해, 마음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도 못했어요. 그 만 원이 우리 사람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학교가 마지막 가난한 아이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 부모가 죽은 아이도 학교를 다니죠. 근데 이런 아이가 학교에서 와서 버림받는다면 그 아이는 갈 데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아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 우리 장성초로 왔어. 다 같이 어머님들하고 우리 선생님이 다 같이 품어야 돼. 다 같이 보듬고. 그 따뜻함을 아이가 받아야죠.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듯이 공교육의 아이도 아이를 선택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학부모 이야기하는 게,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이는 아이다워야지.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은 누구 잘못이에요? 생산자의 잘못이야. 어른의 잘못이지 아이 잘못이 아니라 해도요. 저는 공평과 정의라고 봅니다. 이것이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야 해요. 최소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아이들. 똑같은 관심과 사랑은 기본이라고.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못한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연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슬픔, 기쁨, 희노애락을 다 느껴요. 불안, 공포도 다 느끼고. 단지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그걸 어른처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지 감정을 옳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경험치가 많은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해야죠. 선배 교사를 아버님 예를 들어 아버님이랑 하면 죄송한데 그냥 윤희로 선생님 선생님 암에 걸려서 지금 위암 한 3기쯤 됐다. 어디 가시겠어요? 30살 된 의사한테 수술 받을래요? 50살 된 의사한테 수술 받을래요?
50살 된 의사? 50살 된 의사한테 수술 받겠죠. 예. 어머님 담임이 20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50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갈등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50살 된 선생님한테 받아야 돼요. 우리 담임은 좋겠다. 좀 더 경력이 많고 노련한 선생님이.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해요. 왜 줄 아세요? 그거는 부모님 잘못이 아니야. 학교가 그렇게 왔어요. 학교가. 니도 선생이고 나도 선생이고 교장교감도 다 선생인데 20살이든 50살이든 그게 무너진 거야. 20살짜리 의사가 50살짜리 의사인데 니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이딴 게 뭐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가 일 잘하고 업무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시간 그걸로 평가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은 수업 잘하고 애들 마음 잘 읽어내고 생활지도 잘하는 그게 그 교사의 능력이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되고 성질이나 부상이나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 오면 물어봐요. 애들하고 잘 지내는가요? 선생님들 부임하면 소문을 타고 오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일 잘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애들하고 잘 지내요. 그러면 돼. 나머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어머님들도 사람의 나이로 보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경력과 노련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교직 문화도 살아나고 학교도 살아납니다.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문화를 우리 엄마들이 아무래도 1년이라도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선생님에게 내 아이가 담임되기로 꿈을 꾸는 학교가 성공한 학교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입니다.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런 학교. 지휘가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 능력이 인정받는 학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도 큰김 보시면 돼. 물만 먹고. 강남에 제가 서울 연수원에 강의를 갔는데 그 서울 연수원 바로 앞에 강남이더라고요. 커피숍에 갔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10,000원이야. 그것도 5년 전에 사드시겠어요? 웃기는 게 메뉴판에 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점원에게 말하면 7,000원을 받고 아메리카노 한 잔만 부탁합니다 하면 4,000원을 받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요? 하니까 1,000원을 받고 이게 관계예요. 관계. 우리 선생님들과 직원들과 학부모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사람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으면 나도 존경하지.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 선생님들, 학부모에게 권위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만들어줍니다. 교장 선생님의 권위도 선생님들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거죠. 이야기 마지막으로 막내 울음소리에 무덤 속에 엄마가 일어난다. 막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막내가 있는 사람. 자녀 한 명 아니고 2명, 3명 막내가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막내 울음소리에 무덤 속에 엄마가 일어난다. 선설의 고향 안 보셨어요? 아니 엄마는 죽고 없어. 죽고 무덤이 있는데 이승에서 막내가 우는 거야. 막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무덤이 열리면서 엄마가 일어나요. 그게 막내요. 이해되시죠? 네. 저에게도 그런 막내가 있어요. 그런 막내가. 근데 진짜 이 막내가 제가 인근 학교에 교감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학교 불을 냈어요. 학교 창고에 1층의 창고에 지하에 있는 창고에 불을 내가지고 불이 5층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거스름이 생겨가지고 불과 1층에서 껐는데 그리고 거스름이라고 학교 다 베려먹었어. 제가 그때 500만원인가 물렀었어요. 제가 죽으면 아니고 공범이었어요. 들고 있으라 좀 들고 있어봐라 했는데 누가 불을 탁 붙이는 바람에 이게 불똥이 들어가고 매트리스 들어가고 창고에 또 왜 이렇게 들어갔던지 얘가
제 입장에서 원망스럽죠. 그 교장 선생님 자꾸 무슨 장난하지 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자꾸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불을 지른 방화범이니까 방화범의 부모잖아요. 근데 그 학교 교감 선생님 제가 교감일 때야 난 전화가 왔어. 교감 선생님 당신 아들이 우리 학교에 불을 냈어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선배니까 교감님 장난하지 마세요. 뭐또 자 또 만원절도 아닌데 진짜예요. 지금 난리가 났대. 소방차 오고 경찰차 지금 오고 있고 다행히 기사를 맡고 있는데 지금 빨리 오셔야 된다. 수습을 해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된다. 애들 지금 제가 놀래가고 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당신의 모르고 간첩이래 우리 학교에서 별났던가 봐. 근데 내 좀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CCTV 도망간 걸 CCTV 돌려 잡았대. 그래서 지금 교무실 앞에 있대. 주범과 공범 다 잡아가고 있다. 그 당신 빨리 와야 된대. 그래서 그날 운영위가 있어갖고 학교 운영위가 있어서 교장선생님 제가 지금 운영위 중인데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못 갑니다. 지금 참아 미안하지만 교관님 죽을 맛이야. 교관님 아시겠지만 교장 연수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교장선생님 정년퇴임 하셔야 되는 분이고 학교로 그렇게 사단이 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차를 타고 운전해 30분 가는 거리를 지옥에 가는 길. 운전해가 운전대에 타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내고 나발이고 오늘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내가 죽든 내가 죽든 저가 없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명색이 간내 교감인데 나한테 네가 이렇게 내를 모욕을 줘? 이 새끼 오늘 지기 푼다. 이 마음으로 제가 딱 운전을 차를 탔어요. 달려가는데 몸이 소름이 땀이 그냥 몸이 경직돼. 그 학교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그 운동장에서 교무실까지 걸어가는 그 5분의 거리가 지옥을 가는 길이야. 지옥. 내가 전화로 이미 교감차한테 못 들을 소리 다 들었거든요. 딱 걸어가는데 교무실 앞에 그날 방학하는 날이야. 방학하고 쌤들은 방학하는 날 쌤들 조퇴하고 집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가움을 하고 있고 그 담임선생님이 경력이 2년 됐어요. 경력 2년밖에 안 된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새파란 후배죠. 우리 담임인데 학교에 분리와갖고 지상이를 찾아서 1시간 동안 교무실 앞에서 내를 기다리고 서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가면서 애는 내가 딱 돌아다니고 울기 시작하고 얼굴이 붉으락붉으락 애는 바짝 쫄아갖고 저같이 성질을 아니까 딱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지상이 아버님, 지상이는 이미 벌을 다 받았습니다. 불을 꺼려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온 거를 칭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애가 많이 놀랬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같이 주무시라. 애하고 같이 자라. 애를. 그리고 반드시 안아주면서 잘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을 3번 해줘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고 내 교육관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교육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과 시선이 그날 이후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학교에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요. 그 많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찰과 판사예요. 우리 학부모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상황도 법적인 상황이 아니고 교육적 상황으로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교육적 상황을 만들어요. 교사가 교육보다 법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학생은 바꾸고 있는 거죠. 법 앞에 평등은 교육의 평등은 아니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나중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내 아이가 아니라 장성초의 우리 아이다 생각해보세요. 장성초의 아이들이 모두가 내 아이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품겠어요? 아이가 이 상황에서도 나는 뭘 배울까? 우리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얘가 뭔가 하나 더 얻고 배울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아이를 대해보세요. 어떤 아이로 자라겠어요? 이 아이는. 애들 다 기억합니다. 어른 되면.